그러다가 이 멸종의 개념을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냥 다른 동물들도 많이 멸종했다는 걸 화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석으로 각 시대별로 살았던 동물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어요. 이게 생물의 종수가 시대에 따라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2번 하강하는 것을 알아내요. 확 줄었던 시기가 확 줄었던 시기가 크게 2번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아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시대를 3등분을 해요. 네, 3등분 지금 나눠져 있네요. 3등분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물고기랑 해양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의 시대. 그 다음 거를 파충류가 많이 나오네. 파충류의 시대. 시대.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포유류 화석이 많이 나오니까 포유류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게 지금의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가 된 거예요. 이거 궁금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진짜. 그리고 중생대가 끝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말. 생물들이 다 같이 사라진 걸까? 그래서 조르주 쿠비에는요, 이것을 생물혁명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써요. 혁명이다. 혁명이다. 왜 그러냐면요, 조르주 쿠비에는 프랑스 혁명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물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나중에 대멸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대멸종 사건이 지구 역사상 2번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화석 기록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화석이 없었으면은 이걸 전혀 알지 못했을 알 거예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2가지의 대멸종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게요. 완전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2가지는 아예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고생대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생대도요, 사실 여러 개의 시대로 나뉘거든요. 맨 마지막 시대를 페름기라고 불러요. 페름기. 그래서 당시 페름기 때 지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대륙이 다르네요. 다 붙어 있죠. 다 그죠? 붙어 있네요.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땅들이 다 모여 있는데 땅이 움직인다는 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네. 땅 움직여요. 땅이 조금씩 움직여요. 지동설 들어보셨어요? 네. 지구도 움직인답니다. 그 지구의 껍데기는요,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판, 퍼즐 조각처럼 붙어 있어요. 근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 판이랑 이 판이랑 부딪혔는데 한쪽 판이 무거우면요, 깔아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판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사람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움직여요. 꽤나 빠르죠. 빨리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억 5,100만 년 전에 저런 식으로 모든 대륙이 한 곳에 뭉치게 됐어요. 근데 뭉치게 됐는데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해양판들이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지구 속으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어디론가 뭐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땅 속에 있던 뜨거운 돌들이 마그마?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어디로 올라왔냐면은 러시아로 올라왔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대에 올라오게 됐어요. 화산 폭발이다. 맞아요. 화산 폭발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일어나게 돼요. 하필이면 또 마그마가 올라올 때 어디를 지나갔냐면요, 이 페름기라는 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은 석탄기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탄기. 석탄층을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바다가 됐겠어요. 불 붙겠네요. 화석연료잖아요. 네. 화석연료가 타겠죠. 난리가 났겠는데요. 평소 화산 터지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화산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완전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동물들은 다 타 죽었겠죠. 아유. 그러다가 올라올 때 가스가 올라와요. 네, 이산화탄소. 네, 맞아요.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나와요.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올라가겠죠.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완전 뜨거워지겠죠. 지구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와우. 레프리카인데.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주 추정치긴 한데요. 네. 이렇게 추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당시에도 식물이 있었거든요. 네. 평소에는요, 식물의 씨앗이 동글동글해요. 네. 포자가 동글동글한데 어마어마하게 심한 열에 노출이 되면은 변형이 돼요. 기형으로 자라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학자들이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와, 그만큼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식물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동물들은 어떻겠어요? 살아남기 힘들죠. 어우. 동물들은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화석 연료를 태워요. 네. 뭔가를 태우면은 산소가 없어져요. 유독가스가 엄청 나오고. 네,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네. 오늘날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산소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21%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5%까지 떨어졌어요.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희박하네요, 산소가. 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생물들은 일부는 살아남아서 네. 독특한 호흡법을 개발해요. 그 전에는요,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요, 되게 힘들게 호흡을 했어요. 몸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가슴을 쥐어짰다가 폈다가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네. 그죠? 굉장히 힘들게 숨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산소를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소리를 산소- 들어보니까 힘들게 아, 쓰는 그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페른기 때 산소량이 떨어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요, 포유류 쪽 계통의 동물들에게 허리가 등장해요. 허리.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여러분 횡격막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딸꾹질하게 만드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막이에요. 원래는 이 내장이랑 위에 폐 쪽에 있는 경계를 해주는 막인데, 포유동물의 조상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그걸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근육을 발달을 시켜서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동물들은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뭐냐면은 특히 파충류 쪽은요, 허파에 공기주머니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그 새 보면 기낭이 기낭. 있죠. 그걸 기낭이라고 불러요, 사실. 오늘날 새들은 그거를 몸이 이제 가벼워지게끔 하는 역할로 썼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페른기 대멸종 사건 때 숨을 쉬기 위해서 개발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살았던 동물부터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요, 횡격막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차라리 기낭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횡격막으로 숨을 쉬면요, 들이마실 때만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내쉴 때는 산소를 흡수를 못 하잖아요. 기낭이 있으면요, 들이쉴 때 산소가 폐로도 가지만은 공기주머니한테도 가요. 신선한 공기가 공기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내쉴 때 이 공기주머니에서 나온 신선한 공기가 폐를 통해서 나가요. 아.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도 산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이중 장치 같은 네. 거예요. 네. 특이하죠. 신기하다. 그래서 원래 파충류가 먼저 그걸 갖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요, 척추동물들이 땅굴을 파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두더지 너무- 같은. 네, 너무 더우니까 아예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땅을 팔 수 있는 척추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 디익토돈이라고 하는 포유류의 또 조상뻘 되는 동물인데요. 굴도 화석이 나와요. 근데 굴을 이렇게 발견하면은 굴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방에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네. 두더지의 조상뻘 되나요? 뭐 사실 두더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포유류의 조상뻘에 해당되는 동물. 그렇게 와. 육지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바닷속에서는요, 더 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온실가스가 많아졌다 했죠. 네.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네. 그 산성화돼요. 산성화되면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껍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조개라든지 탄산칼슘의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다가 산성이 되면 어때요? 녹아요. 녹죠. 어떡해. 껍데기를 못 만들게 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왕창 죽었어요. 암모나이트도 이때 살고는 있었는데, 암모나이트가 사실은 공룡 시대인 중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고생대 말에 거의 다 멸종할 뻔했어요. 97%가 사라져요. 그럼 중생대에서 나오는 암모나이트류는 그 살아남은 3%인 거예요? 3%가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다시 번성을. 다시 번성을 하게 돼요.
복 종류는 고동, 소라. 고동. 와우, 큰일 날 뻔했네. 저거 큰일 날 2%. 뻔했죠. 와, 씨, 못 먹을 뻔했네.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산성화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사실 이때 살아있는 동물의 거의 90%가 멸종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생대 말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 지구상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큰 대멸종이 뭐냐면은 중생대 말에 있었던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이에요. 공룡시대가 끝나는 무렵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에요.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은요, 모든 게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지구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당시 지구 모습은 저렇습니다. 대륙이 많이 깨졌죠. 네. 옛날에 비해서. 좀 쪼개져 있네요. 네,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후도 되게 다양화됐어요. 새로운 바닷길이 생기면서 기후가 다양화되고, 사실 백악기 때 가장 많은 공룡들이 나오거든요. 공룡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번성을 하고 있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소행성인가요? 소행성이 하나 떨어집니다. 이 소행성을 칙슬루브 소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소행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름이 10km예요. 지름이 10km요? 에베레스트 산만한 돌덩어리가 지구와 충돌을 해요. 이 떨어진 장소도 알아냈어요.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운석구가 있어요. 워낙 크기가 커가지고요. 그 유카탄 반도에 가면은 볼 수 있겠지라고 가서 보면은 안 보여요. 워낙 커가지고요. 또 일부는 바닷속에 있어요. 아, 너무 네. 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게 지구와 충돌했을 때 나온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10억 개 터졌을 때 에너지가 발생했을 걸로 지금 보고 10억 있어요. 개. 와. 네. 하필이면요, 이 운석이 충돌할 때 그냥 수직으로 지구와 부딪힌 게 아니에요. 관련된 다큐라든지 만화 보면은 운석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사선이군요. 예, 기울어진 채로 부딪혔어요.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안 다 좋아요. 긁으면서 막 떨어졌겠네. 맞아요. 파급력이 더. 네. 슬라이딩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래사장에 갔을 때 발을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가 터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30개 분량의 암석이 하늘로 날아가요. 정말 민폐다 민폐. 네. 소행성. 그날 있어도 공룡들은 완전 네. 어이가 없죠, 그죠? 훅 떠먹다가 갑자기. 진짜. 이게 뭐야? 그래서 일부 돌은요, 달에도 떨어졌고요. 화성까지도 갔어요. 요란하- 화성시 말고요. 화성 저기 하편이죠. 파편이 화성까지도 야, 갔고요. 요란하게도 떨어졌네요. 근데 또 일부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는데, 지구가 중력이 있죠. 네.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는 지구로 다시 떨어져요.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죠. 지구 겉에는 대기가 있죠. 네. 불덩어리가 돼서. 돌덩어리 돼서 떨어지는데 또 지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전을 하죠. 지구 곳곳으로 떨어져요. 와. 돌들이 불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어... 운석이 충돌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구에는 모든 숲이 다 탔어요. 1시간도 되지 네. 않아서. 진짜 그래서- 급속도로군요. 그 지구 최악의 날이에요. 하지만 공룡을 제일 많이 죽인 거는요, 해일도 아니고 산불도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먼지였어요, 먼지. 뭔지야. 네. 저때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네. 어. 네, 이게 단순히 호흡기 관련된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먼지가 하늘로, 대량의 먼지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요, 내려오질 않았어요. 탱을 해를 가렸네. 다 가렸네요. 대기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햇빛이 안 내려왔어요. 진짜 무서웠겠다. 네. 하필이면은 또 햇빛을 가렸잖아요.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추워지기도 하지만은
식물들이 죽겠죠. 네. 씨앗들은 뭐 흙 속에 남아 있겠지만 식물들이 다 죽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죽으니까는 초식동물들 다 굶어 죽었겠죠. 초식동물이 죽으니까는 육식동물도 물론 처음엔 좋았겠죠. 와 뷔페다 하면서 먹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잡아 먹다가 나중에는 걔네들도 다 죽게 됐어요. 아이고. 그게 재앙이다. 네, 육지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공룡 시대, 그러니까 중생대를 대표하는 동물이 꼭 공룡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동물도 있어요. 암모나이트라는 동물 혹시 들어본 적 네, 있나요? 아까 암모나이트. 네, 암모나이트. 네. 그러면 그 폐륜기 때 살아있던 3% 애들이 이때도 다 죽은 건가요? 이때 절멸해요. 이때 절멸해요. 3%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아.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폐렴기 대멸종대 3%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3%가 이제 여기서 다 전멸을 다 해버린 전멸해요. 거네요. 네.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사실 중생대 때 제일 번성을 했던 해양 동물이에요. 근데 햇빛이 가려진 거랑 바닷속에 사는 암모나이트가 죽은 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관련이 있어요. 바다에도 빛이 안 들어오면 아, 큰일 납니다. 맞아요. 바다에는요, 해양성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있어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햇빛을 보고 만든 산소를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면서 어때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죽죠. 네. 식물성 플랑크톤들을 주로 먹었던 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였어요. 아, 암모나이트가 죽게 되면서 암모나이트를 즐겨 먹었던 애들이 있어요. 모사사우루스 같은 애들이에요. 해양 파충류들. 다 굶어 죽겠네요.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 100% 다 멸종을 했고요. 익룡이랑 그다음에 대형 해양 파충류들 다 멸종했고요. 이때도 다 죽었네. 네, 포유류. 많이 죽었네. 포유류 이때 자칫 잘못했으면은 다 없어질 뻔.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공룡은 95%가 이때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는 살아남았죠. 그게 조류예요. 아, 네, 조류가 저 살아남았어요. 5%가 좀. 네. 다 참새. 아,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대멸종 사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가 페름기 말 대멸종 사건, 하나가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 둘 다 달라요. 페름기 말 대멸종 사건은 대규모의 화산 활동, 그 다음에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은 소행성 충돌.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화석 기록을 놓고 보면은 페름기 대멸종 사건이 더 커요. 더 치명적인 대멸종 사건이었어요.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을 했고요. 육상 생물의 70%가 멸종을 했어요. 백악기 말 대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날이긴 했지만은 네. 75%가 멸종했어요. 근데 약간 요즘에 지구 환경 변화가 둘 중에는 페름기 때와 좀 닮아 있네요. 많이 닮아 있죠. 네. 네. 우리가 만약 멸종한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구 온난화냐, 소행성 충돌이냐, 그죠? 다행히도 소행성 충돌은 저희가 이제 막아낼 수 있게 됐어요. 기술적으로. 맞아요. 기술적으로요. 2년 전에 나사에서 이걸 성공했다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다른 한 가지가 남았죠. 그렇죠. 어마무시한 게 남았어요. 판의 이동은 못 막잖아요. 판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멸종하면 다행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판의 이동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당시에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석 연료를 태웠잖아요. 지금은 누가 태워요? 우리가 인간이요. 우리가 태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한 1도가 올랐어요. 지금 아, 1도가 올랐고요. 1950년대 이후로 극지방의 비양화 두께가 거의 한 뭐 50% 줄어든 상황이에요. 많이 변했어요. 이야. 환경이 변하니까 어때요? 생물들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극지방 생물들이에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 저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바다 사자인가요? 바다 코끼리? 맞아요, 바다 코끼리예요. 바다 고기. 쟤네들은요, 그 원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있죠, 해빙 위에서 새끼를 키워야 돼요. 어미들이 해빙 위에서 새끼를 키울 동안에 수컷들은 해변에서 쉬고 있어요.
근데 해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해변으로 다 몰리겠죠. 너무 많은 바다코끼리들이 해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리가 좁아요. 자리가 좁으니까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은요 2,000마리나 되는 바다코끼리가 다른 개체들에 의해 가지고 짓밟혀 가지고 죽은 사례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고요. 생물 종류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1970년대에 야생동물 수가요.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70%가 줄어들었대요. 생태계가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 제일 멸종위기 심각한 동물 4종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카카포라는 저 앵무새예요. 앵무새. 앵무새인데 지금 남아있는 개체 수예요. 저게 247마리예요. 247마리예요. 되게 다라고요. 네. 원래는 2022년도에 300마리가 넘었는데 지금 저렇게 됐어요. 표범, 암으로 표범 120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이에요.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퀴타라고 해가지고 이건 돌고래 일종인데 1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10마리. 그리고 북부 흰 코뿔소가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마리 암컷 수컷이에요? 둘 다 할머니예요. 번식은 지금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군인들이 저걸 지키고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지금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폭염. 네. 지구가 더워지니까는 그죠. 인도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의 100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인데 왜 비가 많이 내려? 지구 온난화인데 왜 눈이 많이 내려? 이러는데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그럼 물이 더 많이 증발을 해요. 그러면은 비구름이 더 커지겠죠. 네. 어느 한 곳에는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폭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BBC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런 뭐 산불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최소 12,000명이 죽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는 곳만 잃는 거 아니고요. 식량도 줄고 있어요. 쌀 줄고 있고요. 밀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요. 꿀벌 줄고 있어요. 꿀벌 죽는 소리는 정말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멸종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대멸종 사건 보면요. 패턴이 있죠. 고생대 말 대멸종 사건에는요. 고생대 때 제일 번성했던 생물이 삼엽종이 멸종했고요. 중생대 말 대멸종 사건 때 중생대 때 제일 번성했던 생물들이 멸종했어요. 암모나이트랑 해양파충이랑. 갑자기 소름 끼친다. 잠깐만요. 아니야, 닭이지, 닭. 닭이잖아요. 닭이죠, 닭. 닭이 더 많잖아요. 닭이 더 많아, 우리보다. 닭도 있죠. 근데 네. 사실 가장 번성하고 있는 생물은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 닭이라고 하고 싶어요. 닭이라고요. 사람이죠, 사실은.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파괴돼도 지구는 멀쩡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방금 좀 소름 끼쳤어요. 네. 뭐 어디 광고 같았어요. 근데.